안녕하세요. 캐릭터 리뷰 채널 리플입니다. 오늘 소개 캐릭터는 드래곤볼 극장판 캐릭터 중 쿠우라 그리고 브로리만큼 매력적인 빌런 자넨바에 대해서 준비해보았습니다. 자넨바는 귀여운 외형과 날카로운 외형을 모두 가지고 있어 나름대로 반전 매력이 있는 캐릭터죠. 그럼 오늘의 드래곤볼 캐릭터 자넨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넨바는 지옥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만들어진 빌런으로 자넨바와 슈퍼 자넨바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되죠. 신체 사이즈는 자넨바의 경우 추정치 약 15m 이상이며 슈퍼 자넨바의 경우에는 약 2m 정도로 확인됩니다. 이름의 유래는 드래곤볼 대전집에 따르면 한연파의 일본어 발음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네요. 그럼 자넨바의 프로필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다음은 자넨바가 태어난 배경 및 드래곤볼 행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넨바가 등장한 드래곤볼 극장판 에피소드는 제목만 들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에피소드죠. 바로 부활의 퓨전, 후노공과 베지터라는 에피소드에서 등장합니다. 즉 오지터의 빌런으로 등장하는 캐릭터라는 말이 되겠죠. 자넨바가 빌런으로 등장하게 된 사건은 염라대왕이 관리하는 지옥의 오니가 음악에 심취한 나머지 벌어집니다. 악의 기운을 담는 탱크 관리를 똑바로 하지 않아 옹집해둔 모든 악의 기가 개방되면서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악의 기운을 모조리 뒤집어 쓴 탱크 관리인 오니는 자넨바로 점차 변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자넨바의 모습을 갖춘 직후 아기 같은 목소리로 자넨바를 연발하며 염라궁 전체에 별개까지 쳐버리죠. 이후 지구는 죽은 자들이 되살아나면서 프리저와 여러 빌런들이 재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물론 프리저야 오반한테 끔살당하면서 일단락되었지만 죽었던 악인들도 함께 되살아나면서 지구는 그야말로 대판오군전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염라대왕과 염라계를 구하기 위해 오공과 파이크하는 순간이동하여 자넨바와 대치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덩치만 컸지 착하게 생긴 자넨바를 보고 오공과 파이크하는 처음에는 방심하지만 이내 자넨바의 전투력을 느낀 오공은 전투 모드로 돌입하죠. 우스꽝스러운 외형과는 달리 자넨바는 오공을 꽤나 고전하게 만드는 상대였습니다. 예를 들면 오공이 에네르기파를 쓰는 순간 오공이 있는 공간을 투영시켜 에네르기파를 오공 자신에게 맞게 한다거나 우스꽝스럽긴 하지만 헤드스핀을 하면서 기관총 쏘듯이 에너지파를 날리며 오공을 위협하죠. 여기서 오공은 자넨바를 쓰러뜨리는 것이 쉽지 않음을 느꼈는지 자신의 최후의 히든카드인 소사이어인 3로 변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여기까지 몰아붙인 상대는 마인부에 이어 너가 두 번째라고 선언한 후 공격을 퍼붓기 시작하죠. 전투력 상승폭이 큰 덕분인지 오공은 순조롭게 자넨바를 제압하기 시작하고 주먹 연타를 쏟아부은 후 힘껏 내리쳐 일격을 가하는 데 성공합니다. 자넨바는 이 공격을 맞은 후 소멸하는 듯 싶었지만 마인부호가 뚱부호에서 히드부호로 변화된 것처럼 장난기가 싹 사라진 듯한 외형을 가진 슈퍼 자넨바의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의 자넨바는 전투 센스와 파워가 대폭 올라가면서 소사이어인 3로 변한 오공조차도 감당하지 못할 수준의 상태였죠. 게다가 땅에서 오니들이 쓰는 무기를 칼로 변화시킨 후 트랭크스처럼 칼까지 쓰면서 다른 빌런들과는 차별화된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슈퍼 자넨바의 전투에서 다행히도 막타만 맞으면 죽을 뻔한 위기였던 오공을 베지터가 구해주고 이번에는 오공이 아닌 베지터가 자넨바와 대치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항상 그렇듯이 거의 농락 수준으로 큰 힘을 쓰지 못한 베지터는 이 상태로는 자넨바를 쓰러뜨릴 수 없음을 느끼고 오공은 자넨바를 쓰러뜨리기 위해 퓨전을 제안합니다. 베지터는 마인부호 때와 마찬가지로 딱히 내켜하진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오공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둘은 융합을 시도하죠. 하지만 무언가 동작이 맞지 않았던 탓인지 실패작 오지터로 변하고 전투력이 오히려 떨어지면서 거진 개그 수준의 전투를 보여줍니다. 어찌어찌 30분을 넘긴 베지터와 오공은 파이칸의 도움으로 다시 한번 합이 정확히 일치하는 퓨전을 시도하죠. 그리고 그 자체만으로도 영롱함이 느껴지는 캐릭터 오지터로 성공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넨바 또한 오지터에게 위압감을 느꼈는지 이 모습에 당황하며 소리를 질러보지만 오지터에게 평타를 두들겨 맞은 후 오지터의 기술인 소울 스트라이크와 소울 퍼니셔에 의해 소멸되어 버리면서 빌런으로서의 생을 마감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철진한 게임이 되어버렸지만 드래곤볼 파이터즈에서도 이 부분을 꽤 잘 담아낸 것 같네요.
그럼 자넨바의 대략적인 행적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니 이번에는 자넨바의 여러가지 능력 및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능력이자 기술은 공간을 조종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꾹냄바와 슈퍼자넨바 모두 사용 가능한 기술이며 슈퍼자넨바의 경우 조금 더 응용 기술이 많아진다고 볼 수 있죠. 단순히 공간을 조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워프 등을 사용한 후 코스미 길루전을 사용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상대방의 공격 또한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이동시켜 역으로 공격하는 형태도 가능하죠. 두 번째 능력은 물질 조작입니다. 꾹냄바와 달리 자넨바는 공간을 베어내는 검을 사용하는데 이 검이 바로 이 능력을 사용한 것이죠. 자넨바는 물체의 물질이나 질량을 변경하거나 재구성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해 도깨비 방망이를 검의 형태로 재구성해서 사용했습니다. 전투 중에 부식되는 것으로 봤을 때 어느정도 내구성에는 한계가 있는 듯 하지만 말이죠. 마지막 세 번째 기술은 라이트닝 샤워레인입니다. 개인적으로 자넨바의 기술 중 가장 인상 깊은 기술로 손가락을 이용해 마치 깨진 유리 같은 에너지 빛을 만들어낸 후 이를 날려 상대방을 공격하는 기술이죠. 나름 메인 기술 중 하나라고 생각될 만큼 연출도 상당히 화려한 편입니다. 이 외에도 언급하지 않은 능력 및 기술이 여러가지 있긴 하지만 대부분 초능력 혹은 공간을 조종하는 능력과 연계되는 기술이기에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몇 가지 여담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늘 영상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담은 자넨바의 약점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실 오공과 베지터가 합세해도 이길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강력한 빌런임에도 불구하고 어이없는 약점이 존재하죠. 그 약점은 바로 욕을 들으면 몸에 균열이 생긴다는 약점입니다. 이를 이용한 전투를 한 캐릭터가 타이크안이었죠. 나름 착하고 A바른 설정을 하고 있던 캐릭터였기에 코믹 요소가 가미된 전투 장면이 아니었나 싶네요. 물론 결과는 결국 자넨바에게 무참하게 무너졌지만 말이죠. 두 번째 여담은 공식 설정 기준 구급장판 빌런 중 최강의 적이라는 타이틀을 얻은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이 후보군의 강력한 캐릭터는 아마도 구급장판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브로리 그리고 힐리건이 있겠죠. 딱 봐도 쟁쟁한 빌런들임에도 불구하고 자넨바는 이 빌런들을 제치고 구급장판 최강의 적이라는 타이틀을 얻어냅니다. 그것도 그럴만한 것이 자넨바가 상대한 오지터 자체가 힐데건과 브로리가 상대한 캐릭터와 비교해보면 거의 넘사벽 캐릭터이기에 어느정도 이해가 가긴 하네요. 물론 신극장판까지 포함한다면 브로리가 다시 리메이크되면서 전투력이 개편되었기에 이제 그 타이틀은 반납해야겠지만 말이죠. 마지막 세 번째 여담은 자넨바를 보면 떠오르는 빌런 캐릭터가 있다는 점입니다. 꾹냄바라고 언급했을 때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자넨바를 보면 자연스럽게 마인부호가 떠오르죠. 초기 버전의 모습도 유사하지만 최종 형태의 모습 또한 뚱뚱한 모습이 아닌 슬림한 모습으로 변하면서 전투에 최적화된 형태로 변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알 수 없는 기괴한 소리만 내며 언어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까지 일치하죠. 이런 점을 살펴봤을 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상당히 설정적인 측면에서 마인부와 일치하는 점이 많은 캐릭터라고 정의할 수 있겠네요. 오늘은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캐릭터 오지터의 상대 빌런으로 등장한 극장판의 왕위 자리에 올라섰던 자넨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본 베이스 외형 또한 쿠오라를 어느정도 베이스로 만든 것처럼 상당히 잘 빠졌고 기술이나 움직임 또한 화려해서 여러모로 매력이 많은 빌런이지 않나 싶네요. 게다가 트랭크스처럼 검을 사용하는 모습이 개인적으로 참 마음에 들었던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오늘 캐릭터 리뷰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리뷰플레이 리플이었습니다.